안녕하세요. 합격 지름길 단계별 학습 국어 전략가 권기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짜야 할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으로 먼저 출제 경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2021년도 국가직 구급 보면요, 전체 20문항 중에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에서요, 이 정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 패턴은 지방직도 비슷해요. 그죠?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도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시겠지만 특히 공무원 국어 시험의 어법 같은 경우는요, 수능 국어처럼 일정한 보기를 주고 제시문을 분석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주지 않고요. 어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학습되어 있고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결과 중심으로 물어봐요. 이를테면 선짓국이라고 했을 때 사이시옷을 쓰는 게 맞느냐 틀린 게 맞느냐 결과 중심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개념 학습을 먼저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자 성어, 한자어 표기 이런 것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시작하는 단계부터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2021년도 지방직 구급시험 같은 경우는요, 어휘 문제에서 한자 표기가 나오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고요. 그 전에 기출문제 올해 국가직 포함해서 보면 꾸준히 한자 표기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요, 시하고 소설 나오는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설명문, 논설문 나오는 건데, 문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는 게 다른 것들보다는요, 고전 시가 쪽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고전 시가 학습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물론 현대어 풀이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비문학 보면 방금 전에 본 국가직 구급도 그랬지만 비문학 문제가 근간에는요, 어법 문제보다 비문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함정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국어 시험의 각각의 영역에서 출제 문항 수를 확정한 적은 없고요. 근 2년 동안에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는 있는데요. 제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냐면, 문항 수가 많지만 실제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전체 정답률 60% 기준으로 보면요, 어법, 어휘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매 시험 세트마다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독해 전략을 학습하신 후에 꾸준히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과도하게 시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명확한 전략 없이 문학만 많이 풀다 보면요, 실력이 제대로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 잡고 명확하게 연습하라, 이게 중요하고요. 화법, 작문은 말 그대로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와 관련된 건데, 얘는 개념적인 학습은 많지는 않아요. 개념적인 부분은 많지 않고, 다만 기본적인 개념 잡고 실전 문제로 훈련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실제로 어법이 틀리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휘는 한자 성어부터 수험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꾸준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고전 시가 학습 꼭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문항 수는 많지만 실제로 틀린 문항은 많지 않다. 그래서 독해 전략 명확히 잡은 후에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화법, 작문은요, 기본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연습만 하면 충분히 맞힐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간의 공무원 국어 시험을 보면요, 학교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공무원 국어시험과 상당히 큰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2020년 지방직 구급 국어에 나왔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거기는 하지만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선택지 구성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공통교육과정, 그죠? 학교 기본교육과정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도 신경 써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부분은 아니고요. 가르치는 사람, 그죠? 제가 바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공무원 국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시험 준비해 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요, 상당히 좀 내용이 많다, 분량이 많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보죠. 이제는 좀 공무원 국어 준비도 세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그죠? 회독이라는 개념 상당히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요, 이 회독이라는 말을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쓸 수 있지만 특히 국어 선생님들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독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책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읽는다. 아니면 석회석회독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 반복 학습이 정확한 표현이지 회독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게다가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저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왜 회독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책을 수험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 왜 그렇죠? 다른 콘텐츠가 없으니까. 우리 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것저것 잡다하게 공부하지 않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짧은 시간 들여서 넉넉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공부한 다음에 그 기본적인 뼈대 속에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놓죠. 유독 공무원 시장에서만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강사들의 기만이죠. 왜 기만이냐면 같은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게 하면 6개월 동안 굉장히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보통 한 7월 정도에 강의 시작을 하는데 7, 8월에 맛보기로 찔끔 해주고 그 다음에 9, 10월에 같은 책으로 그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반복해주고 11, 12월에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가 나간단 말이죠. 굉장히 이상한 학습 방법이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학습 방법은 다릅니다. 이상한 회독하지 않아요. 이상한 회독하지 않고요. 먼저 스텝 1 국어 기본에서요. 짧은 시간 투자해서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기본 내용들, 그 다음에 독해 유형과 전략이라는 거. 특히 비문학, 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 무작정 문제만 푸시는 분들 많은데요. 각각의 유형별로 명확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독해 전략 공부하고요. 필요한 개념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50분 36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의 국어 완성 단계에서 이제 큰 뼈대를 세우고 나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합격점을 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법 어휘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채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학 지문 학습합니다. 특강으로 바로 빠지지 않고요. 문학 지문이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전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고전시가 포함해가지고요. 뭐 현대시, 현대문학, 그 다음에 고전 산문들 이런 것들도 싹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50분짜리 전체 딱 100강으로요. 수업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절대로 개념 강의에서요. 이상한 이름으로 특강 만들어서 개념을 채우는 강의하지 않고요. 50분짜리 100강 안에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짧게 끝내는 강의라는 거. 그죠? 이상한 특강으로 개념을 보충하지 않는 강의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래, 선생님 수업이 기본과 완성해서 100강의 모든 거 끝내는 건 알겠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타당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물론 근데 같은 책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기에는요. 학습 효율도 좋지 않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의 지속이라는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중요한 개념은 반복하는데 효율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예, 똑같이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략 잡고 예상 문제 그리고 적중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기출문제 분석이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 학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어떻게 초점화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저의 전략은 좀 달라요. 그죠? 똑같은 문제를 분석하더라도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요거 중요해요.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많이 틀려요가 아니고요. 명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요. 그에 따라 최적화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쓰는 분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수능 성적표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비슷한데 문항마다 맞고 틀리고 정답률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본인 점수 전체 평균, 그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유형을 세부적으로 잡
잡아드려요.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자료는 이제 천생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는 거기는 한데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자료를 드리면서 상담할 때도 좀 전략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게 있고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은 뭘까요?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 예,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잘 맞고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잘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오히려 그 부분은 맞히고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정확한 분석 자료는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누구누구 씨께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의존명사하고 조사 부분이 많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단순히 그냥 이런 부분 알아서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재 이권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 다시 한번 학습해 주세요 해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하고 뭐 인생 상담할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뭐 어쩝니까, 제가? 그죠? 제 인생도 급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상담은 인생 상담이 아니고요. 명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의 학습 상담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이런 자료를 드린 다음에 알아서 모자란 부분 보완하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분석이 아니죠. 방금 봤던 이거예요. 2019년 국가직 7급 국어에 제가 이제 정답률, 선택지 반응률을 수집을 한 건데요. 오랜 시간 제가 누적해서 수집한 거예요. 그죠?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정답률 60% 미만입니다. 즉,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야만 명확하게 합격점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근데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나요?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근데 그게 10명 중에 몇 명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강사들이요. 무슨 신드림 받은 것처럼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자주 나온다, 많이 틀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이런 식의 통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누적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여러분들 강의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강의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복을 하더라도요. 초점화해서 반복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세트 2019년 국가직 7급 국어의 9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53%죠. 많이 틀리는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문제거든요.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10분 중에 거의 5, 6분이 틀린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선택지 반응률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2번을 택하지 않은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 한다는 거죠. 마지막 과정으로 갈수록 정리한다면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많이 틀렸으니까 이거 알아서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또 구현을 해드립니다.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개념 강좌 끝나고 기출문제 끝나고 예상문제 끝나고 나서 제가 스텝 4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과정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거,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함께 학습을 합니다. 자,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교재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38쪽에서 이런 내용들 교재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정답률이 53%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점검하는 거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재로 구현을 해가지고요. 이 문제 많이 틀리고 이번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와 함께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설명회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조작한 자료 아니고요. 조작한 자료 아니고 당락을 가려는 한 문제 99쪽에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건 맞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많이 틀리는 내용, 그 다음에 누구나 헷갈려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요. 마지막에 단거나 노트라고 해서 그런 거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그거 만들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더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핵심 공략도, 그죠? 핵심 공략도 따로 책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물론 판매되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문제도요. 책으로 구현해서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정확한 통계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도요. 그죠? 문제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올 초에 2021년도 초에 진행했던 국가직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선택지 3번 보세요. 몸이 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형은 디귿 받침에 입니다. 그죠? 시험에 나왔던 단어기도 하고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핵심 정리와 그 다음에 약점 공략 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역시 같은 분석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구성한 거고요. 얘는요. 선택지 3번에 며칠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며칠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많이 틀리고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문제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적중 결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 2021년 국가직 구급 문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택지 3번에 어떤 단어 나와 있죠? 디귿 받침에 붓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라면이 부름 이런 것들 나왔죠. 실제로 정답률 60% 미만의 문제지만 저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하신 분들은요. 거의 다 맞히셨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감히 완벽 적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맞춤법 문제인데 바르게 쓰이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선택지 2번에 뭐가 나왔어요? 그죠? 제가 방금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에서 짚어드렸던 며칠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감히 완벽 적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공무원 시장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중에 자기가 적중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적중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저는요. 그래요. 그렇게 두꺼운 기본서 가지고 그다음에 수천 문제를 풀게 하면서 적중을 못하는 게 이상하죠. 문제는요. 책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가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업 내용과 교재와 실전 모의고사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저기 안 배운 거 나왔어요. 틀렸어요. 막 이렇게 화를 조금 내시면 강사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했잖아요. 언제요? 작년도 7월에 한 7월 중순인가 기본서 1권에 14쪽에 나와 있는 단원 아니었어요? 그거 왜 틀렸어요? 막 이런다고요. 그게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죠.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은요.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책이 비록 있었지만 이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핵심으로 정리하고 문제로 확인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책에 있는데 왜 그걸 틀렸느냐. 이건 강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적어도요, 아무리 학원 강사지만 기본적인 윤리, 상도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고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깔끔하게 사과하고, 제가 아직 지방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강사들 너무 많죠. 그죠? 저는요, 제 적중의 기준은 그래요. 4월 달에 시험을 봤으면 적어도요, 1, 2, 3월 달에 제가 내용 정리든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서든 언급해드린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적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6월 달 시험이면요, 3, 4, 5월 달에 제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내용,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저는 적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함부로 적중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1년 동안 낸 열대권의 교재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적중했다. 그러니 날 믿어라? 아니요. 돈 받고 강의하는 강사의 기본적인 윤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전략은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적화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전략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현빈이 주연했던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현빈이 그 정조 역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 현빈 흉내 내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을게요.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가 원래는요, 중용 제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기차는 치곡이니 공능유성하면 성즉형하고 형즉저하면 저즉명하고 명즉동하고 동즉변하고 변즉화하니 유천하의 지성이다야 위능화이니라. 중용제 23장의 구절인데 여기서 기차라는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이에요. 중용 그 23장 바로 앞의 내용에서는요, 어떤 성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공자나 맹자 같은, 그 다음에 그런 성현들이 하는 그 다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일을 성취해야 되는 분들, 그죠? 불이나 부정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죠? 오직 강의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 그죠? 엄마 아빠가 어디 공기업에 전화해서 우리 딸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도 자, 치곡이니 극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능유성하면, 극진히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성즉형하고 정성스럽게 되면 배어 나오고, 형즉저하면 배어 나오면 더욱 드러나고, 저즉명하고, 그죠? 더욱 드러나면 밝아지고, 명즉동하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동즉변하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고, 변즉화하니 변화시키면 이루어진다. 유천하에 오직 이 세상에서 지성이라야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위능화이니라.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를 택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한 곳에도 특정 부분에 치우침 없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용이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국어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좋다고 해서 국어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치우침 없이, 그죠? 행정법, 행정학, 그 다음에 국사,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공부만 하지 마세요. 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공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도 키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목에, 그리고 학습, 생활 면에서 빠짐없이, 그죠? 치우침 없이 최선을 다해야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길에 제가 언제나 응원할 거고요. 시험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어를 한 문제 더 맞힌다고 해가지고요. 그죠? 예전처럼 뭐 선택 과목 2문제, 3문제 맞힌 것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어 공부는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그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